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투쟁입니다. 이 한 몸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최근에는 요리사가 최고의 직업으로 등극했고 먹방이 방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맛집을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되었죠.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어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먹다 보면 우리 몸에는 필연적으로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이 노폐물 처리도 잘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먹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폐물이 나오죠. 그것들은 신장과 간장을 통해서 처리되고 배설됩니다. 기름에 녹는 물질들은 주로 간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담즙산에 녹여서 대장으로 배출하죠. 신장은 물에 녹는 물질들을 처리하고요. 수용성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거나 재흡수해서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오늘은 신장 기능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장에 좋은 음식과 신장 기능을 해치는 나쁜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수많은 모세의 혈관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혈관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음식들이 신장에 도움되는 음식들이죠. 주로 혈전 발생을 막는 음식이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할 혈전 형성 억제 식품 첫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질산염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체내에서 일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일산화질소의 주요 기능이 바로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혈압을 낮추고 혈관 기능도 개선하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죠. 신장은 혈관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의 모세혈관에 높은 압력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손상되기 쉽죠. 신장 혈관이 손상되면 신장으로의 혈액 공급도 줄어들고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수십 년 지속되면 신부전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소변에 거품이 발생하는 단백뇨도 고혈압이 있을 때 더 쉽게 생깁니다. 혈관 압력이 높아지니까 벽이 손상되면서 덩치 큰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것이죠. 비트에 포함된 질산염이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내리고 혈전의 형성을 막아서 건강한 신장 혈관을 만들어줍니다. 다만 비트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량 복용 시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십시오. 옥살산은 비트 외에도 시금치, 견과류, 초콜릿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할 혈전 형성 억제 식품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하죠. 오메가3의 효능을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것인데요. 혈관의 염증 발생을 억제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것이죠. 신장의 모세 혈관을 보호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효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 참치, 정어리, 꽁치, 청어, 멸치 많이 드십시오. 식물성 기름에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죠. 들기름, 아마씨유, 대마 종자유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할 혈전 형성 억제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활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데요. 우리가 어딘가 상처나서 출혈이 생기면 닦지가 않잖아요. 출혈을 막기 위해서 혈소판이 섬유질과 결합하고 딱지를 형성합니다. 마늘은 또 혈관을 확장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액 응고를 막아주죠. 프로스타글란딘은 혈관 내 벽을 보호하고 혈액의 점성을 낮춰서 혈전 형성을 방지해 줍니다. 출혈이 발생하고 지혈하는 과정에서 혈소판이 섬유질과 결합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섬유질이 피브린 단백질입니다. 마늘이 혈액 내 피브린 단백질의 용해를 촉진하는데요. 피브린이 분해되면서 혈전 형성이 억제되고 이미 생성된 혈전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죠.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벽에 플라크를 형성해서 혈전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 플라크 형성을 억제해서 혈전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마늘이죠. 마늘이 효능이 참 많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죠. 염증 반응도 억제합니다. 그래서 혈관 손상을 막고 혈전 형성을 방지해서 신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할 혈전 형성 억제 식품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주요 성분은 카테킨과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즉 EGCG인데요. 이들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혈관 내벽의 플라크를 제거하고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촉진해서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죠. 특히 카테킨과 EGCG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또 녹차는 혈관 확장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일산화질소 NO의 생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NO의 작용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혈전 형성의 위험이 낮아지는 거죠. 카테킨은 항염증 작용도 강합니다. 그래서 혈관 내벽의 손상을 막아주죠. 신장 건강이 걱정이시라면 녹차 많이 드십시오. 신장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할 혈전 형성 억제 식품 다섯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이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이유는 커큐민 때문인데요.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커큐민이 혈소판에서 생성되는 지질 분자인 트롬복산 A2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 트롬복산 A2가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서로 응집하게 만드는데요. 커큐민이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인 콕스1과 콕스2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서 트롬복산 A2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트롬복산 A2가 과도하게 많으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혈관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증,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절되어야 하는데요. 이 트롬복산 A2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물질이 바로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황 이야기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강황은 지용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기름 성분과 함께 드셔야 효과가 있죠. 들기름과 함께 드셔도 좋고요. 유지방이 많은 우유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골든 라떼라고 하죠. 또 커큐민은 흡수가 잘 되지 않기로 유명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잘게 부셔서 나노화한 제품도 있는데요. 테라큐민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신장 건강을 위해서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식품 5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비트, 등푸른 생선, 마늘, 녹차, 강황인데요. 이들의 공통적 효능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혈액순환이라는 말이죠. 혈전이라는 찌꺼기가 없어야 되고 혈압이 낮아서 혈액의 흐름이 좋아야 되고 염증이 없어서 혈관 내벽 손상을 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신장 건강을 가장 해치는 질병이 무엇인지 바로 유추해 볼 수 있죠. 바로 고혈압과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에 나쁜 음식은 바로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는 음식입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의 모세 혈관 내벽의 압력이 증가하고 신장의 혈액 흐름이 나빠지고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염증도 생기고 단백질도 빠져나갑니다. 또 혈당이 올라가면 혈관벽에 염증이 발생하죠. 당뇨병의 가장 큰 주요 증상이 모세 혈관의 염증이잖아요. 당뇨병이 발생하면 모세 혈관 많은 곳에 모두 문제가 생깁니다. 손끝, 발끝에 문제가 생기고 눈에 문제가 생기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도 좋지는 않습니다. 혈압이 과도하게 낮으면 신장의 필터링 기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는 혈압과 혈당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혈압을 올리는 식품은 무엇이 있나요? 첫째가 소금이죠. 혈액 내에 나트륨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같은 소금이 많이 든 음식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절임 음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가 생기죠. 소금을 적게 섭취하면 우리 몸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신장에서 칼륨을 과도하게 배설해버립니다. 그래서 근육과 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뭐든 적당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패스트푸드도 짠 경우가 많죠. 소금량이 많지는 않지만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 때문에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드시지 마십시오. 혈당을 올리는 음식은 다들 아시죠? 혈당은 탄수화물이 올립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 좋지 않죠? 통곡물은 괜찮습니다. 왜 통곡물은 먹어도 되죠? 통곡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껍질이 포함된 곡물을 말하잖아요. 껍질이 모두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쉽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의 함량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죠.
과일은 어떠냐고요? 과일도 과당이 풍부해서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과일은 섬유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점도 있는데요. 대신 너무 단 과일만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과일에 고당도 표시를 해서 판매하잖아요. 이런 표시 있는 과일은 특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하죠.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칼륨 성분 피하라고 하는데요. 지나치게 이뇨를 시켜서 신장을 무리하게 일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칼륨을 피해야 할 정도면 이미 신장이 아주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건강할 때 신장을 보호할 목적이시라면 칼륨 많이 드시고 이뇨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물도 많이 마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도 피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음식보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유발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물질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항상 용서하고 이해하고 타협하고 베푸는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장 건강은 무엇보다 중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